아테네 학당부터 좀 여러분 보여드리면서 같이 나눌게요. 이 아테네 학당에 보면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인물들은요, 한 100년 동안 있었던 인물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표정, 그다음에 몸짓, 손가락질하는 거, 요거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이 일생 동안 살았던 철학과 모든 것을 다 집대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그림 한 편이요, 이 라파엘로가 이거를 얼마나 통찰력 있게 그림으로 이걸 표현했는지, 이 그림 한 페이지가 그 지금 현대에 있는 우리 철학이라든가 철학의 어떤 고전들, 그리고 철학의 어떤 뿌리가 되는 부분들을 전체를 총망라해서 이 그림 한 편으로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손을 밑으로 가르치고요, 그 소크라테스는 손을 하늘 쪽으로 이렇게 치켜 올리죠. 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이 가졌던 철학 전체를 갖다가 핵심적인 부분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밑으로 가르치는데, 이거는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철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와 논리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래서 이거는 가르쳐야 돼. 윤리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논리도 가르쳐서 사람이 이성이 깨어지게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졌던 철학이고요. 이 소크라테스는 손가락을 하늘 쪽으로 향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상의 세계, 그러니까 이상주의적인 이데아를 꿈꾸는 거지요. 그래서 이거는 철학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혀 이 지금 그 이상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대표해주고 있는 철학, 이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철학이 중요한 것은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엄청난 질문에 답을 주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철학과 물리학이 어떻게 철학에서 물리학이 나왔는가, 철학에서 어떻게 수학이 나왔는가, 왜 이 인문학이 수많은 과학을 갖다가, 과학의 핵심이 인문학에서 시작됐는가 하는 뿌리가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식이란 그럼 무엇이냐?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지식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학습하고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 철학의 하나 특징은요, 이게 작게 모든 것을 쪼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있으면 물체를 쪼개. 그래서 그걸 계속 세분화시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그 다음은 뭐야?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뭐야?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물은 뭐야? 그럼 물의 본질은 뭐야? 그래서 물의 속성은 뭐야? 그래서 물의 가장 작은 요소는 그럼 뭐야? 그 분자를 찾아냅니다. H2O, 물입니다. 그러면 수소와 산소, 그것만 남죠. 수소, 산소 자체는 물이 아니에요. 이게 합쳐졌을 때 물이죠. 그러면 이 수소를 또 자르면 뭐가 돼? 원자가 되고, 원자를 자르면 전자와 원자 핵으로 나눠지고, 그러면 원자 핵을 또 자르면 입자가 돼버려요. 이게 바로 현대 물리학이에요. 오늘 우리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거기서 답을 얻고자 들어간 것이 뭐냐?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지금 최첨단의 뭐 빅데이터, 그 다음에 네트워킹,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뿌리가 어디로 찾아 들어가느냐면 결국 인문학으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문학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인문학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인문학 자체만 가지고 있으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서 없어지는 학과가 무슨 계열이에요? 인문 계열이에요. 인문사회 계열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 이것이 과학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인문학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데, 보세요. 좋은 대학의 특징이 뭡니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어떤 학교예요?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대학교 교수들의 특징이 뭐냐? 엄청난 질문들을 하거든. 학생들이 막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들을 막 던지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그런 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처음에는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졸업을 하고 나면 너무 훌륭한 거예요. 왜? 엄청난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다 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거라고요. 제가 이거 지금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질문을 하시라고. 아이들의 머리와 생각 속에서 고민하고 뭔가 거기서 이 문제를 나는 해결받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간절함을 던져줄 수 있는 이런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져주란 말입니다. 오늘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다 은혜로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가지고 씨름을 해봐야 된다고. 오늘 찬양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야, 기쁨이 없어. 그럼 왜 내가 기쁨이 없는가? 질문 계속 해야 돼. 뭐 때문이야? 상처 때문이야? 아니면 내 속이 꼬인 게 많아서 그래? 아니면 원래 내 성격이 삐뚤어져서 그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쓰지 못해서 그래? 능력이 없어서 그래? 뭐 때문이에요? 있단 말입니다. 그거 찾아내라 이거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내놓고 그걸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네. 이게 위대한 질문이죠. 저는 성경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항상 그 질문이 있어요. 치유사역에 들어갔을 때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되는가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이 통로가 지금 어딘가 막혔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식도 이 지식을 단의 지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지식끼리 뭐가 돼요? 연결이 되는 거야. 연결을 시키는 게 이게 뭐냐면 논리라는 거야. 라직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들어가는 게 이게 추론이에요. 이게 연결되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게 연결될 수 있을까? 지금 연결 잘 안 됐어. 아니면 연결이 되는 거를 되고는 있는데 왜 되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도대체 왜 연결이 되는 거야? 질문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 속으로 자꾸 들어가. 근데 우리는 학교 교육에서 주로 질문을 많이 하면 괘씸죄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쟤는 그냥 매사에 그냥 질문이 그렇게 많아. 근데 이 질문이 많아야 돼.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 제가 지난주에 사역하면서요, 질문을 하라고 이제 써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만큼 써냈는데 내가 지금까지 질문 받았던 중에서 이렇게 질문을 잘 쓴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이분은 이 질문하는데 여기에 이 질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교육학, 철학, 인문학, 역사학,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함축된 질문하는데 이 질문을 내가 공개적으로 20분 동안 답변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내가 다시 읽었어. 근데 이 질문을 답변하려면 1시간 동안 답을 줘야 돼. 그래서 그 답을 이만큼 썼어요,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할 답을 썼다고. 이제 이거를 다음번에 가서 얘기해 줄 거예요, 이제. 이거 들고 가고. 위대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한 사람 질문을 받을 때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야, 진짜 인재 만났다.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 잘하고 올바른 질문, 대단한 질문하는 사람들을 딱 만나면 야, 제대로 된 학생 만났구나. 그거를 제가 경험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내가 이 질문을 가지고 앞으로 강의를 또 이렇게 하루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엄청난 질문을 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하고 이 교육 매체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를 키우려면 디지털을 멀리하고 아날로그 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방법,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예? 질문 내용이 그런 거예요. AI를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을 가르치는데 어느 선까지 가르쳐야 됩니까? 그 다음에 아이는 자연주의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칼비테 교육 방법 같은 게 있는데 그 교육 방법으로 지금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교육 방법을 어떻게 지금 21세기에 적용할 겁니까? 벌써 이미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이 사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쭉 보니까 적어도 이 질문의 안에는 책 한 4-5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독파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온 질문이에요. 질문 참 너무 좋은 질문 받은 거예요. 위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 엄마는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다니더라고 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참 엄마를 너무 잘 만났다. 엄마를 너무 잘 만났다. 아이들한테 질문하는 것도 그렇게 탁월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지식이라는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활용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인간의 그 뇌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전 시간에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인간의 그 학습 방법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 학습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리고 그 학습 방법이 얼마나 탁월한가,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인간의 학습 방법, 이 화학 반응과 전기 신호,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뭘 만들어냈냐면, 바로 이 교육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그럼 예를 들면, 뇌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리고 뇌는 이제 뭐 후두엽 있고, 전두엽 있고, 뭐 그 측두엽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언어적인 거, 예술적인 거는, 음악적인 건 다 옆에 있단 말이에요. 기가 양쪽에서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도 듣고, 음악도 듣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건 일리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창의적인 거는 앞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것이 발전이 안 되면 여기 것만 발전이 돼 있으면 보는 건 잘 보는데 창의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디지털 교육을 가지고는 어디를 발전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식 방법, 뭐 종이책을 읽고 그 다음에 뭐 글을 쓰고 이런 걸 가지고는 어느 부분에 뇌를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에게 맞춰서 교육을 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 나오는 그 VR 같은 경우 있죠.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이거는 상상의 세계를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VR입니다. 가상현실이죠. 근데 이거 말고 또 이제 증강현실이 있거든요. 이거는 AR, Augmented Reality. 그래서 이거는 실제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실세계 위에 가상세계 이미지를 갖다가 겹쳐서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일반적인 백화점 같은 데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면 여러분 얼굴을 갖다 이 스마트폰 앱에다가 그 앱에 딱 놓고 립스틱 색깔을 갖다 선택을 딱 하면 이게 딱 칠해져. 여러분 얼굴에다가 여기다가.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요 색깔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 같은 거 뭐 또 뭐 있어요? 화장품? 뭐 컴팩트? 네. 나는 화장품 회사 이름밖에 몰라가지고 그걸 색깔을 누르면 그 색깔이 얼굴에 탁 칠해지는 거예요. 그 진짜 현실 같아. 그러니까 진짜 내가 칠하고 나왔을 때 요 모습이야. 그러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구를 사러 갔어요. 우리 집 구조를 딱 사진 딱 찍어서 비쳤더니 거기는 식탁은 이런 게 어울린대. 그래갖고 탁탁 전부 맞춰주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다른 거로도 식탁을 맞춰줘요. 바로 이거야. 그 마음에 드는 거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가구를 이거 고르는 게 아니라 집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적용을 했더니 그대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요즘에 가구도 이런 방법을 하고 화장품도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을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마케팅들이죠. 여러분 이제 현실화돼서 앞으로는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적용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마케팅을 할 때 지금처럼 미국 다니면서 설명서 주고 카탈로그 줄 거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은 뭐 연산 학습 방법, 수학 연산 미분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결국 이제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시켜 갖고 그 데이터를 얼마나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입력시켜 갖고 거기서 이제 산출해 내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제 교육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우리가 드릴 말씀은요. STEM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STEM, S-T-E-M. 이게 1990년대부터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벌써 이 교육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 STEM 교육은 뭐냐? STEM인데 먼저 S는 사이언스, 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T는 테크놀로지, 기술, E는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M은 매스매틱스, 그래서 수학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요, 단어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래서 STEM이 아니라 STEAM이에요. 그게 뭐냐? S는 사이언스, 과학 똑같고요. T는 테크놀로지, 기술이고, E는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A는 아트예요. 이게 디자인. 그 다음에 이 디자인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지 몰라요. 똑같은 걸 가지고 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되죠. M은 Mathematics, 수학이죠. 그래서 지금은 교육 방법이 STEAM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상의 교육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논리나 뭐 이상주의적인 논리든지 현실적인 논리든지 그게 추상적인 논리든지 그리고 추론을 가지고 하든지 관계없이 이걸 다 마서 그걸 학문으로 딱 정립을 한다면 헬라식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리스식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식 교육은 논리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조직적이에요. 이래서 이 세상 교육은요,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내 믿겠습니다 하는 거거든. 내가 알게 되면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는 대로, 아는 것만큼만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바로 이 헬라식 교육 방법이 아니라 시브리식 교육 방법이에요. 시브리식 교육 방법은 먼저 믿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랑하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사랑 식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믿어주는 사람이 좋아요. 믿어주면 힘이 생겨요. 믿어주면 힘이 생기죠. 신뢰를 받으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을 어떻게 해주냐면 격려를 잘해줘야 돼요. 자꾸 부족한 것만 꼬집지 말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인커리지 시켜줘야 돼요. 인커리지 시켜주고 좋은 거를 장점을 잡고 개발시켜주면 단점은 자꾸 없어져. 그리고 그게 회복이 돼요. 근데 이 믿음을 뭘 갖고 믿느냐는 거예요. 진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면 확신이 생겨요. 근데 이 faith나 belief나 영어 단어로 보면 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내용인데 conviction. 이 지금 확신인데요. 전공이나 공부하는 거나 운동이나 어떤 분야든지 자녀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해보니까 잘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자기가 확신 있는 걸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확신이 있어. 그러면 고집 부린다고 그러죠. 누가 옆에서. 얜 고집이 세. 아니야. 너 몰로는 나만이 어떤 그게 있는 거예요.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나만이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조금만 밀어주면요. 확 나갈 수 있는데 대개 보면 고집 세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거든요. 그래서 가는 사람을 자꾸 잡아 당겨요.
그래서 여기도 주저앉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고개를 좀 끄덕이는데 뭐 엄마 아빠 눈치 보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응? 그래서 이런 교육 받을 때는 엄마 아빠가 같이 따라오면 안 돼. 좀 분리시켜서 교육을 받아야 돼. 옆에서 우리 애 좋나 안 좋나 막 그냥 집중하나 안 하나 자꾸 감시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더 신경 써요. 자, 히브리식 교육 방법은 진리를 믿으면,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진리를 믿으면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순종하면 그때부터, 행동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방법의 히브리식 방법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식 교육 방법은요, 지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분들이 했던 그 논리 전체를 보면은 그 논리가 어떤 방법으로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는가 보면은 이 수사학 쪽에서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연역법하고 귀납법이에요. 연역법하고 귀납법이에요. 연역법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자,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첫째, 둘째, 셋째. 그 결론 나오죠? 이것이 바로 연역법입니다. 귀납법은 본문을 읽고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거기서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본문이 같아. 그래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확신을 거기서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귀납법은 주로 서로 대화를 하고 토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의 교육 방법은 토론 교육이에요. 하브루타 교육은 토론하는 거거든요. 계속 어떤 주제를 가지고 책을 읽고 토론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들은 도서관에서도 토론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서로 조율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대방을 이해하기도 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도 하고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거기서 터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식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이 다 2300년, 2400년 전에 그때 인물이라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 상담해주고 다 이야기하고 10부장이 해결 안 되는 거 50부장, 50부장이 해결 안 되는 거 100부장, 100부장이 해결 안 되는 거 1000부장, 1000부장이 해결 못하는 거 모세에게였거든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는데 일방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방법은요, 항상 이걸 가지고 토론해요.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 대화에서 얻어진 지혜, 삶에서 얻어진 지혜를 갖다가 모아놓은 책이 탈무드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무드를 많이 읽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얻은 지혜를 탁 모아가지고 탈무드를 집대성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72권짜리 전집이 나왔단 말이에요. 백과사전 같은 그런 엄청난 분량이 나온 거예요. 성경 말씀 가지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말씀하는 분들이 다 어디에다가 지금 그걸 얘기하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에다 대고 지금 전부 거기서부터 근원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그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벌써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연역법, 귀납법 다 훈련시키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거 다 해왔는데 그래서 하나 안타까운 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논리정연하고 세상 사람보다 지혜로워야 된다는 사실을 요즘에 더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데 순결만 가지고 있으니까 뱀한테 다 먹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결을 잃어버리면 또 뱀처럼 돼. 이것도 문제고. 그냥 독사처럼 맨날 싸우는 거야. 그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다고 그러잖아, 요즘에. 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또 착하고 싸울 줄 모르고 싸우면 도망가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교회는. 이걸 그냥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딱 놔서 지혜도 있고 순결하기도 하고 담대할 때는 그냥 세상 사람보다 더 담대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앞으로 시대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나약한 사람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그 적응력을 갖되 우리는 교회 안으로만 끌어들이지 말고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펼치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해야죠. 하나님이 어디에 모이라고만 그랬어요. 모였으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비전 붙들면 밖에 나가서 돼. 세상을 정복하라고 그랬죠. 정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공감에서 최고의 수준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와 공감하는 사람은 피조물들과 공감하는 건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치유사역하면서 성령사역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지금 저도 여기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지금 뭐 하느냐, 여기 빠진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복하고 나갈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하나님과 공감했는데 누구하고 공감 못하겠어요? 다 끌어들여서 또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 만들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협력이 또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경우가 참 많거든요. 진짜 뭐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 되고 다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의 삶을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을 배우며 살아갈 것인가, 재능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붙든 사람은요, 필요한 모든 것들 배우기 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랬죠. 뭐든지 질문하면 금방 배울 수 있어. 최고의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어. 배우는데 요즘엔 돈도 별로 안 들어가요. 돈만 들이면서 배우려고 그러는 건 전부 억지로 배우는 거예요. 정말 배우려고만 하면요, 길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너무나 많아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면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몽고의 한 목동이 그냥 MIT 강의 들었어. 몇 번 들었겠어요? 계속 들었겠죠. 기초부터 듣다가 과목 시험을 쳤는데 몇 번 듣고서 시험 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붙었어요. 근데 붙은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A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학교 연락을 했어요. 어드미 시험 받고 가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몽고 목동으로 있던 사람이 MIT 공대 들어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그런 길들이 열려요. 요즘에는 과거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만약에 이것이 인터넷 강의가 없었다면 가능했겠어요?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편안하게 공짜로 들을 수 있는, 그 돈 안 들이고 그냥 인터넷만 연결되면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한 5년, 6년 전쯤 됐을까 칸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또 처음처럼 새롭게 듣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하나 소개할 때마다 거기 들어가서 내 실력이 얼만큼 되나 난 테스트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때 내가 테스트하니까 미국 중학교 2학년 실력이더라고, 수학이. 이제 많이 잊어버려 갖고요. 시험 치면 몇 학년 수준 딱 나와요. 그 내가 누구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걸. 대학 졸업 맡은 지 한 10년 되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저도 그거밖에 안 나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는 무엇을 배울까? 목표가 분명하면 됩니다. 어떤 것을 배우며 살 것인가? 지금 배우기 위해서 시간이 모자라요. 배울 건 너무나 많은 거 있죠. 왜 이렇게 배울 게 많아? 왜 이렇게 좋은 게 많아?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오프라인으로 강의했던 이 중보기도 학교도요, 온라인으로 해서 다 듣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버드, MIT 강의도 공짜인데 뭐. 다 요즘에는 그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 이거 아마 한 달 내로 또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노트 필기 못하신 분은 그때 가서 또 들으면서 또 다시 정리하세요. 자녀 못 데리고 온 거 후회하지 마시고 그때 가서 들려주세요. 괜찮아요.